이런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실까요? 아니면은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많이 모르셔요. 그러세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 사장님들과 제가 저도 제 시크릿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사장님들이 어떤 부분들이 지금 좀 필요하신지 이런 것들. 저는 지금 사업한 지가 거의 이제 6년 하고 8월이니까 6년하고 이제 3개월 정도 접어들고 있어요. 제가 처음 시작했던 건 2014년도 6월 달에 제가 사인을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제가 했던 원래 직업은 저는 보험 설계사 일을 했습니다. 27살 때부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집안 환경이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9살에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면서 아빠가 위자료를 한 푼도 주지 않으셨어요. 네, 그리고 생활비도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도 엄마와 저희 언니랑 셋이서 단칸방에서 정말 진짜 시골의 단칸방에서 살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 그 시동생이 이제 박형순 사장님이시죠. 저희 친정 동네를 예전에 한번 갔다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네, 이런 곳에서 살았냐 싶을 만큼 정말로 우리 사장님들이 저보다는 그래도 연배가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10살에서 많게는 뭐 20살 이상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들이 겪었던 그 환경이랑 제가 살던 곳이 되게 비슷해요. 네, 저는 화장실 바깥에 집 바깥에 있던 곳에 살았고 막 뭔가 이렇게 진짜 연탄불 떼면서 살던 그런 환경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저희는 좀 이렇게 돈에 한 맺힌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고 대학 다니고 하면서도 친구들 여행 다니고 뭐 이렇게 진짜 막 어디 뭐 공부하러 가고 어학연수 갈 때 저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비와 학비를 내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시크릿을 하기 전까지는 외국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네. 딱 한 번 보라카이를 격가 여행을 한번 갔던 거 말고는 여행도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외국에 있는 분들을 보면 좀 신기하고 부럽기도 하고 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어도 아무래도 기반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험회사도 들어갔었고 거기서 이제 박보호 사장님 저희 거기서 만나요. 어제 이제 그저께 아이작 회사님 만나서 미팅하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둘이 어떻게 만났냐고. 근데 저희가 보험에서 만났어요. 보험회사에서. 네, 그분이 저를 쫓아다녔는데 대신은 제가 먼저 했어요. 네, 하도 쫓아다니는 게 불쌍해서 제가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결혼하고 살면서 진짜 아이 둘 낳고 제가 시댁에 꺼졌어. 꺼졌어요? 할인 스폰서님. 할인 스폰서님 것만 꺼졌나요? 네. 어허. 할인 스폰서님. 스피커가 아니고 전체 다 전체가 다 스톱되어 꺼졌어요. 있는데요. 할인 스폰서님. 전체가 다 꺼졌어요? 할인 스폰서님 거. 할인 스폰서님 거. 네. 문자를 보내겠네요. 채팅 보내겠네. 예. 전화가 와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예. 네. 곧 다시 오실 것 같아요. 들어오셨네. 아, 네, 네. 네. 아, 예. 들리세요? 아, 예. 이제 돼요. 다시 들립니다. 네. 지금 집에 전기가 나갔어요. 어머. 어머. 진짜 갑자기 이렇게 퍽 소리가 나가서 아마 노트북으로 하던 게 지금 끊긴 것 같아요. 제가 핸드폰으로 다시 연결을 했는데, 정말 살다 지금 걸리고 가 있네요. 그래서 전기가 나갔지. 깜짝 놀랐어요. 네. 뭐, 전기는 나간 거고, 또, 네. 일은 해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했죠? 어쨌든, 네. 보험회사에서. 네. 그래서 결혼하고도 제가, 이렇게 지냈던 곳 시댁에 살아요. 이번에 정순 사장님 저희 한국에 오셨을 때 저희 시댁에 계셨죠? 예. 예. 정순 사장님 묵으셨던 방이 저희가 신혼생활 시작했던 곳이거든요. 네, 거기서 제가 8년 동안 살면서 아이 키우고 그러면서 이제 시크릿을 통해서 돈 벌어서 이제 이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어쨌든 그랬던 제가 2014년도에 시크릿을 만났을 때 저는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제품이 뭔지도 몰랐어요. 제품이 너무 좋아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돈 보고 시작했어요. 네, 진짜 돈 많이 벌고 싶었고 잘 살고 싶었고 네. 근데 저를 이제 이 사업을 소개하셨던 분이 만약에 저한테 그냥 화장품 너무 좋은 거야 라고만 했더라면 저는 그냥 하나 사고 말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 했냐면 이게 앞으로 아메이처럼 될 거다. 네. 그래서, 아메이에 있는 그 꼭대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창기 멤버들처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 그러면서 실제 그분이 돈을 벌고 있는 중국을 보여주셨는데, 아, 이거에 제가 탁 그냥 이렇게 뚜껑이 날아가다고 하죠. 소위 그냥 확 뭐가 보인 거예요. 아, 이거 한번 내가 미쳐봐야겠다. 네. 그때 당시에 제 나이가 32살이었어요. 네. 제가 요즘에 참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래도 다행인 거는 내가 젊을 때, 그래도 젊을 때 시크릿을 만나서 피곤한 줄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제가 하루에 많게는 어떤 날은 정말 뭐 한 6, 7시간 동안 풀로 미팅을 하는 날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 파트너분들이 힘들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젊으니까 체력이 그래도, 네. 또 저희 제품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미친 듯이 사업을 했거든요. 거의 한 1년간은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저는 진짜 거의 신경 못 썼던 것 같아요. 애들 어떻게 크는지, 우리 친정엄마가 생신인지 뭐 이런 것도 모르고 지나갈 만큼, 네, 정말 치열하게 살았는데, 돌이켜 생각하니까 저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크릿으로 제가 7개월 차에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3년 9개월 차에 최고직급자가 돼요. 네, 그러니까 박보성 사장님이 저보다 2주 후에 또 최고직급자 달성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저께 만났을 때 저희 회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마 네트워크 전 세계 역사 속에서도 최초일 거라고. 예, 아마 이 부부가 예, 2명이 최고직급자가 되는 경우는 아마 역사상 거의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저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단순히 저의 뭐 노력, 열정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정말 너무 좋은 타이밍과 너무 좋은 도구, 그리고 너무 좋은 팀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모든 게 다 완벽히 딱 갖춰지는 게 솔직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시크릿은 그게 가능한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들이 지금 시애틀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을 뭐 잘하고 못하고는 솔직히 없어요. 네,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면 뭐 솔직히 다 잘난 사람들만 성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제 스토리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제가 갖고 있었던 어떤 환경이나 제가 갖고 있었던 스펙에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네, 다만 저는 그래도 다른 어떤 경우보다 제가 나았다 생각했던 건 열정, 네, 그리고 체력, 네, 그리고 끈질김, 네, 저는 그걸로 죽기 살기로 좀 하면서 잠 안 자고 말 그대로 잠 안 자고 시크릿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각각 처해진 환경이 다 다르시잖아요. 지금 뭐 미국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코로나 그리고 또 산불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 겹치고 있는데. 한국도 솔직히 뭐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장님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사장님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장님들만이 갖고 있는 장점. 네. 제가 뭐 모든 분들이 제가 다 이 안에서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정순 사장님은 제가 느꼈을 때 이거를 본인 사업으로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스폰서 사업이나 뭐 파트너 사업이 아니라 내 사업. 네, 그래서 본인이 자꾸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 고민도 하시고 계속 무언가를 만들어 가시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저분은 진짜 성공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배우는 거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이 없으시더라고요. 새로운 시도,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거리낌 없이 밀어붙이시는 힘이 있으세요. 그래서 와 진짜 그런 부분을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 또 이번에 그 코로나 우리 언제 프로모션 때 네, 그 열악한 환경에서 코로나를 뚫고 네, 한국까지 오셔서 2주 자가격리를 지내시면서 이 시간을 딱 보내시는 걸 보고 아 저분은 참 근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뭐 갖고 있는 물론 단점도 있겠죠. 핸디캡도 있으실 거고 뭐 상황적으로
또 다른 분들보다 좀 좋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갖고 있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가장 강력한 장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게 정수 사장님 갖고 있는 그런 근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사장님들이 이제 우리 한 10분 전에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그냥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네. 우리 고나경 사장님을 보면서 느낀 건, 저분은 저런 부분들이 정말 강점이구나. 예, 고사리 얘기하시고, 김치 얘기하시고. 왜냐하면 굉장히 친근하시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우리 옆집 이모 같고, 그죠? 동네 같이 보는 아줌마 같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항상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지금 시크릿으로 다이아몬드가 되셨고 어쨌든 이 안에서 어떤 성공자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게 고나경 선생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편하고 친근하고 인간적이고 친숙한 분이신데 그분이 시크릿으로 다이아몬드라는 거. 네. 그래서 제가 보면 사장님들도 이제 갖고 계시는 분명히 장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걸 채우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막 그걸 고민하는 건 전 진짜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부각시켜서 나답게 그렇게 밀어붙이시면 자, 뭐가 생기시면 사장님?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뭐 잘난 사람만 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사장님들부터 마인드가 딱,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내가 진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딱 생기셔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네. 자.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아이작 사장님 오시고 밥을 그저께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 지금 미국이 USA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매출을 보여주셨거든요. 이렇게 성장하는. 그러니까 한국은 그래프가 어떻게 튀냐면 했다가 확 했다가 확 했다가 이런 어찌 보면 딱 우리나라 근성과 똑같죠. 냄비 근성. 네. 뭐 프로모션 때나 어떤 이슈가 나오면 확 했다가 또 잠잠하다가 딱 이런 어떤 그래프라면 미국은 그래프가 꾸준하게 치안나게 조금씩 성장하는 그래프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솔직히 미국은 지금 한국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고 더 열악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고 했더니 거기서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대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미국이 솔직히 한국보다 훨씬 경제가 좋고 훨씬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예전에는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 2년 전만 해도 한국 시크릿이 잘 안 됐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한인들 위주로 시크릿 사업이 진행이 됐었지. 그러니까 미국인들한테는 잘 이게 어필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왜냐면 미국은 어느 정도 조금만 이렇게 해도 먹고 살만 하고 나라에서 다 연금 나오고 사회보장제도가 너무 잘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더라라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야. 뭔가 해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하는 얘기도 뭐냐면 더 강한 것들이 나올 거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네, 되게 무서운 얘기죠. 지금도 우리에게는 최악이라고 느껴지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 앞으로 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네트워크는 그죠? 시크릿 사업은 어쨌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선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왜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냐면 소자본이잖아요. 네.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고 자 그리고 스펙의 제한이 없어요. 나이 제한도 없고 자격증을 따고 이런 일도 아니거든요. 실제 제가 했던 보험 일만 하더라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해요. 네, 뭐 한 달 공부하든 일주일 공부하든 어쨌든 자격증을 따지 못하면 절대로 설계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네트워크 사업은 시크릿 사업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이가 많든 적든 자격증이 있든 없든 내가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분명히 어필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지금 미국은 거의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봉쇄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어떤 그러니까 이동의 제약이 있죠. 움직이고 하는 것들. 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모일 수가 없어요. 네, 만나서 무언가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자, 근데 그 상황에서 미국이 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냐면 바로 뭘 했기 때문에 온라인을 강화시켰기 때문이에요. 네, 온택트 비즈니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응? 자, 저도 지금 사장님들도 한번
혹시 시간 되시면 이거를 읽어보세요. 네, 저도 사놓고 이제야 읽게 되는 책인데 어저께 그것도 한 반 정도 읽었어요. 근데 이 김미경 강사가 쓴 리부트란 책의 핵심도 결국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코로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 그러니까 이게 위기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 이렇게 미래를 딱 떠올렸을 때 했던 것들 있잖아요. 상상했던 것들, 뭐 자동차가 하늘에 날아다닌다거나, 로봇이 막 뭐, 이렇게 뭔가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람들도 이렇게 가상으로, 네, 시뮬레이션, VR로, 안경을 쓰고 서로 만난다거나 하는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 첫 번째 문이 뭐다? 코로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온택티, 온라인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한국은 아무래도 아직도 만날 수 있고 땅이 좁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막 모여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라인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네, 그냥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모일 수가 있으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땅이 넓고 만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이들은 그 전부터도 이런 온라인에 대해서 이런 화상 채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었던 거죠. 네, 그게 좀 더 강화되는 계기가 저는 코로나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미국은 이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가 터지니까 우왕좌왕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온라인을 강화시키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우왕좌왕했던 거죠. 왜? 우리는 세미나로 모여서 막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거의 매일같이 만나서 세미나를 하면서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약간은 이렇게 한마디로 멘붕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한두 달은 아이 그래 끝나겠지. 이러다 말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장기화가 될수록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서야 부랴부랴 지금 한국은 온라인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강화시켜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이작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한국이 지금 온라인 어떤 이런 온택트 비즈니스가 이제 시작 단계니까 회장님이 미국에서의 성공 사례를 가져다가 한국에서도 빠르게 이런 온택트 시스템을 강화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자, 이 온라인이 우리가 강화될수록 지금 집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즈니스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여쭤봤어요. 미국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길래 방향 이게 잘 되고 있냐라고 했더니 미국은 만날 수가 없으니까 비디오,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 그다음에 영상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한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구해서 사장님들에게 전달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비디오가 있어요. 첫 번째 비디오. 첫 번째 비디오는 어떤 내용이냐면 현재 상태에 대한 어떤 이야기인 거죠. 네,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이 되었고 뭐 실업률,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플랜 B에 대한 중요성 뭐 이런 내용들이겠죠. 뭐 솔직히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은 다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런 비디오를 한 5분짜리, 1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대요. 뭐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상을 사장님들 주변 분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솔직히 보내놓고도 이걸 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유튜브 링크를 보내면 이 영상을 받는지를 또 확인하는 어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그 어플도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이 어플을 가져다가 딱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봤어. 그럼 그 어플에 떠요. 상대가 이 영상을 다 봤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전화나 카톡을 보내는 거죠. 영상 보니까 어때? 어떤 느낌이야? 그러면 다들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맞아. 그래, 요즘에 힘들지. 맞아. 뭔가 필요해. 플랜 B가 필요해. 돈을 벌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또는 내가 소개할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영상도 한번 보내줄 테니까 봐봐. 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 시크릿에 대한 영상인 거죠. 네. 근데 이 시크릿의 영상에서 뭐 거기서 우리가 뭐 보상 플랜을 설명하고 제품을 설명하기에는 어찌 보면은 그게 이제 사람들이 확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활용하는 게 성공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또는 미국에서 이걸로 돈 벌고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인터뷰라던가 그 사람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네. 이게 누군가에게는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담은 시크릿에 관련된 영상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죠. 그래, 이런 일이라면, 그래, 뭐, 그러면 세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보상 플랜이라던가 아니면 제품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영상을 5분짜리, 10분짜리를 보내줘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관심이 많이 생겼을 때, 그때 어디에
우리의 줌 시스템에 줌 세미나에 초대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비즈니스에 대해서 네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우리 내일 뭐 아니면은 요번 주 언제, 다음 주 언제 이런 세미나가 있는데 한번 줌으로 네가 한번 참석을 해봐. 그리고 네가 한번 이 사업이 어떤지를 제대로 한번 확인해봐. 네.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줌 시스템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보고 그 안에서의 어떤 사업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시크릿 사업은 집에서도 할 수 있구나. 시크릿 사업은 내가 이런 핸드폰만 있으면, 진짜 노트북만 있으면 이 영상만 가지고도 이렇게 세미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또 어떻게 해요? 사인을 하고 이제 제품을 받아 쓰겠죠. 자, 그런 다음에 본인이 또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하다가 괜찮은 사업이라 확신이 더 들면 또 자신의 지인에게 어떻게 첫 번째 영상을 보내주는 거야. 야, 그럼 그분이 봤을 때, 야, 맞아. 뭔가 위기의식을 느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 뭐? 시크릿에 대한 영상. 그리고 제품이나 보상표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고 다시 어디에? 세미나에. 네. 이거를 반복하면서 지금 팀이 커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 여기서 사람들이 어떤 걸 느끼냐면, 자, 시크릿 너무 좋아. 제품 너무 좋아. 이걸 느끼는 게 아니야. 이 사업은 쉽구나.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네. 지금 바깥에서 돌아다니고 사람을 만나는 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다 불안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은 있지만 또 한편에 뭐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 네. 그러면 먹고 사는 것과 코로나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택근무. 집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이런 온택트 비즈니스, 온라인 시스템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지금부터 물론 우리 사장님들이 또 제가 보니까 저보다 어리신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윤리 사장님 말고는. 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런 거에 좀 접촉하고 이렇게 그 주변 분들에게 알리는 게 쉽지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또 그렇게 죽을 만큼 어려운 일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사장님들이 배우셔야 돼요. 네. 온택트 비즈니스가 뭔지, 여기에 장단점, 네, 나는 어려워, 난 할 수 없어, 나는 못해로 끝낼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지? 이거를 늘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도 저희가 리더들하고 미팅할 때 요즘에 항상 하는 얘기가 만나면 무조건 줌 어플을 깔아줘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네. 실제로 우리 정순 사장님 팀도 더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줌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100%는 아니거든요. 네, 50%는 솔직히 지금은 나오진 않아요. 네. 제가 보면 대략 전체 회원 수의 한 10% 정도 나오면 잘 나오는 거예요. 네. 내 회원이 100명이면 그중에 10명 정도가 조인이 돼요. 지금 현재 줌에. 네. 근데 이 10명이 딱 조인이 되고 한 번 하고 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또 각각의 파트너를 조인시키다 보면 100명이 다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90%는 조인하지 못하냐 물어보면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약간 두려움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좀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그런 게 생기잖아요. 디지털에 대한, 또 온라인에 대한, 컴퓨터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괜히 좀 이렇게 선뜻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리더들이 뭐 하냐면 적극적으로 한 분 한 분, 네, 그분이 말로는 그냥 나 그냥 해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거 어려워서, 이거 좀 불편해서 두려워서 시작하지 않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는 거죠. 네,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사장님도 오늘 이렇게 미팅을 했잖아요. 그러면 체크를 해보세요. 왜 줌에 그분들이 조인하지 않을까를 체크해보시면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개개인을 전화를 하시거나 카톡을 보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줌을 어떻게 접속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그분과 단둘이 해보는 거죠. 그분이 어플을 깔았어. 그러면 그분과 둘이서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분도 사람이 많을 때 접속하고 막 이런 거 좀 두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 내가 실수할까봐. 근데 나랑 둘이 하는 거라고 하면 편하게 그냥 화상 채팅 하듯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에는 어려워하지만 두 번, 세 번은 굉장히 쉽게 진행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아까 제가 코로나 리부트란 책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 지금 열렸거든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그 문은 어디로 통하는 문이냐면 저는 이 온라인, 인터넷, 컴퓨터, 이것과 통하는, 즉 우리가 이제는 핸드폰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이제는 컴퓨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문이 저는 코로나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서 이제 살아나야죠. 네.
여전히 내가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새로운 세계에서 나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네. 새로운 세계에서 난 적응할 수가 없어요. 네. 물론 사장님들이 그래 뭐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하신다면 굳이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노력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간들이 그래도 굉장히 길잖아요. 보면 뭐 10년 이상은 더 남지 않았겠어요. 그죠? 20년, 30년 더 살아가셔야 되는데 시대를 지금 보시면 어때요? 옛날에는 10년마다 세상이 바뀌었다면 지금은 거의 6개월마다 정말 1년마다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뀌는 세상을 내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내 삶이 굉장히 조금 더 이렇게 암담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장님들도 지금부터는 내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네, 시크릿. 네, 제품 잘 쓰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네, 이것을 온라인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시고 그런 형태로 지금부터 진행을 하셔야 돼요. 네, 물론 만나서 와우 파티 하시고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온라인으로 줄 수 없는 엄청난 어떤 비전이 분명히 있어요. 그 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따뜻함, 어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갈수록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야.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 네, 많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다 뭘 고민하냐면 안전을 고민해요. 안전한가? 네, 우리가 와우 파티에 초대할 때도 그 사람들이요 왜 오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안전에 대한 부분 때문이요. 불안한 거죠. 왜 지금 계속해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예, 아프고 또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안전한 무언가요. 네, 근데 온라인은 어때요? 안전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그들에게 어떤 거 쉽다, 세크릿은 쉽다, 앤드 안전하다, 네, 건강하다. 이런 느낌을 전달하는데 이제는 주력하셔야 된다.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플러스보다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어떤 우리 과정에서 이 사업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리스크도 없이, 네, 설사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리스크 없이 많은 것들을 이루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네, 설명하고 보여주는 게 저는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지금 하셔야 되는 것들이 어쩌면 더 많아졌을 수도 있어요. 네, 더 많아졌을 수도 있지만, 그게 제대로만 세팅이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이 만약에 지금 맥도날드의 CEO라고 한다면, 그죠? 사장님이 만약에 버거킹의 CEO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어떨까요? 레시피도 고민해야 되죠. 그죠? 본사를 어떤 분위기로 할 것이냐, 간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다가 좀 뭔가, 아니야 하면 다시 시행착오 겪으면서 다시 어때요? 다시 바꾸기도 하고, 레시피를 바꾸기도 하고, 신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한번 제대로 딱 세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만 하면 돼요? 가맹점들을 모집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레시피를 전달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맥도날드, 버거킹, 거기에 프랜차이즈로 이제 시작하신 점주들은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서 똑같은 햄버거를 만들고 똑같은 맛을 내고 똑같은 분위기로 똑같은 서비스로 사람들에게 전달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세팅하는 건 되게 어려웠지만 한번 그걸 제대로 세팅을 해놓고 나면요. 전 세계에서 햄버거 하나 팔릴 때마다 네, 맥도날드, 버거킹은 돈을 벌어요. 본사는. 네. 우리가 하는 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볼게요, 회장님. 처음에는 이 줌이 다들 어색하고 낯설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지금 접속하시는 분들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때요? 처음에는 한 분 한 분 어플을 까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도와드리고 막 어쩌면 잔소리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지금 집에 있거든요. 네,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네, 1시간, 2시간 만에 저는 전 세계에 있는 분들과 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미국에 있는 사장님들과 제가 소통할 수 있었던 이유도 뭐예요? 줌이 있었기 때문에. 즉, 처음에 세팅하는 건 어렵지만 이게 한번 제대로 세팅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워지고 빨라진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처음에 그 번거로움을 극복하셔야 돼요. 네. 그 번거로움. 네. 그러면 뭐가 번거롭냐? 내가 배우는 게 번거롭죠. 내가 고민하는 게 번거로워요. 네. 사장님들이 만약에 맥도날드 사장님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했겠어요. 그죠?
네, 햄버거부터 무슨 매장의 색깔부터 조명부터 모든 걸 다 고민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고민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어때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도 돈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그런 소득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고민을 하셔야 되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어떻게 해야 우리 팀이 빠르게 확장될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하면 그들이 더 쉽게 이것을 복제해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번거롭고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쉬워지실 거예요.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네. 사장님들의 파트너도 지금 정순 사장님도 어때요? 한국에 파트너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조정희 사장님이나 미숙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이분들이 미국에 있는 우리 누구야? 정순 사장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러한 온택트를 서로 우리가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지금 하셔야 되는 거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 네. 자, 맥도날드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리면 맥도날드 본사가 있고요. 가맹점이 있어요. 자, 볼게요. 본사가 돈을 많이 벌까요? 가맹점이 많이 벌까요? 당연히 본사가 많이 벌어요. 그죠? 네. 자,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누가 돈을 많이 벌까요? 구축하는 사람.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가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번에 세미나를 하죠. 네. 원데이 세미나를 해요. 본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룹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개인이 진행하는 소규모의 세미나들도 계속 진행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세미나를 구축하는, 세미나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고민들을 해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네. 보통 여러분들이 스폰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겠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들을 해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요. 자, 그곳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 참가하는 사람보다 진행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어요. 네. 그게 바로 시스템 사업의 저거거든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물건을 판매하는 단순히 한번 팔아서 얼마의 소득을 얻는 일회성 소득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인쇄 소득을 만드는 일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시스템 사업을 해야 돼요. 네. 그럼 그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레시피 같은 거예요. 네. 햄버거 만드는 레시피. 서비스하는 방법, 이런 모든 매뉴얼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다? 시스템이거든요. 이거를 만든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잖아요. 거기에 대해 뭘 가져가? 로열티를 가져가는 거야. 이게 시스템 사업인데 우리가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제가 왜 지금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왜 제가 제 시간에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사장님들에게 전달하려고 애쓸까요? 왜? 사장님들이 일으키는 모든 매출이 저한테 소득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즉 저는 뭘 하고 있어요? 저는 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장님들에게 와우 파티 하는 방법, 후원 미팅 하는 방법, 사장님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끊임없이 우리들은 어떻게든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네, 그곳에서 누군가가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따라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정순 사장님 팀이 잘 될 때마다 네, 저에게도 뭐가 발생해요? 소득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사장님들도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사장님들의 팀을 만드셔야죠. 네. 사장님들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 즉 미국의 시애틀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 사장님들이 오늘 우리가 10명이 모였어요. 네, 10명이 다 같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 온라인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야 라고 마음을 딱 먹으시고, 만약에 사장님들이 각각 한 명씩만 더 이곳에 초대한다면 다음 주가 되면 20명이 되겠죠. 자, 20명이 또 저의 이야기 또는 많은 리더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속 늘어나면 나도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또 20명이 마음을 먹고 또 한 명씩만 초대를 하면 그 다음 주에는 40명이 되겠죠. 네. 또 40명이 또 그 반복하고 80명이 돼요. 자, 그러다 보면은 10명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100명이 돼 있어요. 네. 우리 팀에 100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명이 제품을 쓸 때마다 시스템을 구축한 누군가가 소득을 가져간다. 네. 그래서 뭐예요? 그냥 누가 만들어 놓은 거에 이렇게 숟가락만 얻는 것보다는 내가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하시는 분들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사장님. 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솔직히 뭐 처음에 시작은 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아시는 분 통해서 또 제품이 좋아서 시작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하셨든 저처럼 비전을 보고 시작을 하셨든 만약에 사장님들이 이 안에서 어떠한
조금이라도 사업적인 비전을 보셨다면 그 돈,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건 먼저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사업으로 인식을 하셔야 되고 내 사업으로 인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스템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시스템 사업. 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이 회사가 맥도날드처럼 또는 아메이처럼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이 회사의 제품을 쓰게 되면 그때마다 우린 뭘 가져간다? 로열티를 가져간다. 네. 그러면 지금은 당연히 어때요? 조금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분명히 있지만 이게 한번 제대로 세팅이 되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도 누군가가 이 회사의 제품을 쓴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구축해놓은 이 시스템 덕분에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돈을 벌어가게 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업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나의 모든 것을 나의 파트너가 복제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라는 사람을 내 파트너가 복제한다. 왜? 우리는 뭘 만드는 거니까? 가맹점을 만드는 거예요. 가맹점을. 네. 즉, 제 파트너 2명이 나와 똑같은 행동을 하게 하면 돼요. 네. 그럼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네. 그 2명이 어떻게 해야 사장님이 돈을 벌까요? 그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2명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당연히 돈이 되지 않겠죠. 그 2명이 열심히 사업을 한다. 그 2명이 열심히 제품을 쓴다. 그 2명이 또 다른 2명을 소개한다. 네, 이러면 내가 돈을 벌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나의 모습을 파트너들이 복제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열정적인 파트너를 만들고 싶고, 진짜 시크릿을, 진짜 이하린처럼, 이승아처럼, 또는 이율리처럼, 막 미친 듯이 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다면, 적어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적어도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 나 하나 열심히 했을 뿐인데 나의 파트너가 나를 카피해요. 2명이 나를 카피해요. 그러면 어때요? 일은 2배 빨라지겠죠. 2배 더 빨라지겠죠. 네. 자, 나 혼자 열심히 했을 때와 2명이 함께 열심히 했을 때 뭐가 더 빠르다? 당연히 후자가 훨씬 빠르거든요. 또 근데 그 2명을 누가 각각의 2명이 카피를 한다면 4명이 열심히 한다면 그죠? 또 그들을 누가 카피한다며. 제가 지금 파트너가 10,000명이에요. 10,000명. 회원수가 10,000명이고 그중에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세미나에 접속하시고 막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1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중에 진짜 미친 듯이 하시는 분들 정말 전업으로 그러니까 이율리 사장님과 저처럼 여기에 많은 걸 걸고 하시는 분들이 대략 제가 보면 한 1%?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제 화선에서. 그러면 결국 그 100명, 열심히 하는 100명이 10,000명을 만든 거예요. 네. 그 열심히 하는 100명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시크릿이 돌아가고 있고 계속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가 커질 때마다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누가 가장 많은 돈을 벌어갈까? 당연히 열심히 했던 그 100명들이겠죠. 네, 사장님들이 그 중에 한 명이 내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그러면 사장님으로부터 누군가는요, 이 회사의 제품력과 이 회사의 비전을 보고 사장님들의 회원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회원이 늘어날 때마다 당연히 사장님은 돈을 벌게 되시겠죠. 그래서 이 사업은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제가 여기서 지금까지 제가 혼자 번 게 70억이고 박보성 사장님이 어저께 문자가 나왔죠. 그저께 50억을 벌었어요. 저희 부부가 지금까지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어찌 보면 흙수저 그 이하였던 사람들이 시크릿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120억을 벌었지만 저는 그 120억을 스폰서에게 준 것도 아니고 제 파트너에게 준 것도 아니에요. 물론 저희 파트너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에게 어떤 밥도 사고 또는 어떤 세미나도 진행하고 제가 서포팅을 하기는 해요. 제가 번 돈의 한 30% 정도는 저희 파트너들에게 저는 쓴다고 생각하고 쓰고 있거든요. 30%를 재투자해야지만 또 커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 근데 누군가에게 월급처럼 주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네, 제가 율리 사장님한테 월급 주면서 일해 이게 아니에요. 이율리 사장님은 자신의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고 저 또한 제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시크릿으로 돈을 벌게 되시면 누구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누구 사업이다? 내가 날 위해서 하는 일이다. 네, 그래서 솔직히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마세요. 스폰서가 무언가를 해주면 고마운 거지 당연한 게 아니고요. 파트너가 열심히 해주면 고마운 거지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게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 도와주면 서운하게 되고요. 열심히 안 하면 서운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폰서고 파트너고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한다. 네, 그러면 누군가가 날 도와줬을 때 고마운 거죠. 네, 나보다 더 열심히 한 파트너가 나오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거는. 네, 그래서 저는 모든 일에 다 항상 감사하다는 말만 해요. 제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인데 이렇게 좋은 분들이 왔고 이런 좋은 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 들려. 안 들려요. 들리세요? 안 들려요. 정순 사장님 안 들리세요? 뭔지 들려요. 아, 들리세요? 네. 됐나요? 됐어요? 괜찮아요? 네. 네. 그래서 안 되면 내가 좀 뭔가 부족하구나라고 해서 더 열심히. 저는 그래서 저도 사업이 안 됐을 때가 있어요. 한 달에 제가 7만 5천 원 벌었던 적도 있어요, 사장님. 네. 한 달에 제가 8만 원으로 생활했던 적도 있어요. 되나요? 들리나요? 네. 예. 네.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건 8만 원 버니까 다른 일을 해야지. 이거 안 되니까 내가 다른 거 해야지 생각했던 게 아니고요. 저는 강도를 높였어요. 일의 강도를 높였어요. 제가 했던 일이 그냥 사람을 만나고 시크릿을 전하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배우고 알리고 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사업이 안 될 때 한 달에 8만 원 벌었어요. 더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 사장님. 네. 진짜 더 잠자는 시간 쪼개가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이 알렸거든요. 그랬더니 8만 원. 제가 2014년도에 11월 달에 벌었던 게 8만 5천 원이 한 달 동안. 네. 근데 그 다음 달에 800을 벌었어요. 네. 100배 성장을 했죠. 왜?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안 될수록 저는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안 될수록 다른 생각을 해요. 다른 대안, 다른 거. 네. 그런데 사장님, 저는 이 시크릿 사업이 소자본을 시작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은 사업은 아니거든요. 네, 누군가의 인생을 완벽히 바꿀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맥도날드를 차릴 수는 없지만 맥도날드의 그 CEO처럼 돈을 벌 수도 있는 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한 달 만에, 6개월 만에, 1년 만에 너무 짧게 이것을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좀 길게 보고,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하나의 한 파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잡에 대해서,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시거나, 부동산, 그 다음에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런 분들이 본업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분들이 한 달 만에 돈 벌려고 할까요? 네. 1년 만에 막 큰 돈 벌려고 할까요? 아마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꾸준히. 네. 꾸준히 내가 본업을 하면서 공부하고 또 투자도 해보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1년, 5년, 10년 해서 내가 나중에 내 본업을 하지 않아도 이곳에 돈이 나올 수 있는 소득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또 다른 마음가짐은 우리는 직업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하는 일은 한 달에 월급 얼마 받는 직업이 아니라 우리는 자산을 만드는 일이다. 네. 네트워크 사업이 상속되는 거 아시죠? 그죠? 제가 죽으면 이 자리는 상속이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장님 사고 팔 수도 있어요. 네. 사고 팔 수 있어요. 양도가 가능하거든요. 자, 만약에 이게 직업이라고 한다면 제가 의사라고 한다면 의사라는 직업을 아이에게 상속시켜 줄 수 있나요? 안 되겠죠. 네. 아무리 미국이어도 내가 의사라는 직업을 사고 팔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내 의사 자격증을 팔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일은 네, 할 수 없을 거예요. 자, 근데 뭐는 팔 수 있어요? 건물은 팔 수 있죠. 네. 내가 특허권, 뭐 어떤 저작권 같은 권리 소득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네,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상속시켜 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직업은 상속이 안 돼요, 사장님. 근데 자산은 상속이 됩니다. 네, 자, 우리가 건물 같은 것을 유형의 자산이라고 하죠. 보여지는 자산이에요. 자, 근데 건물이 아닌 아까 얘기했던 특허권이나 저작권 같은 것들을 뭐라고 해요? 무형의 자산, 보이지 않는 형태의 자산이거든요. 자, 근데 네트워크를 제가 자산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시크릿은 자산입니다. 사장님들 지금 자산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자산일까? 네,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이 지금 엄청 난리예요. 이번 또 카카오 프렌즈에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렸는데 어쨌든 카카오톡 그다음에 뭐 아마존 그리고 유튜버
유튜브, 그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같은 네, 구글, 페이스북 이런 곳에 회사의 자산의 가치가 매년 그죠? 매년 성장하고 있어요.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카카오톡이 제품을 만들어 팔까요? 카카오톡이 큰 건물을 지어서? 아니에요. 네. 유튜브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유튜브가 왜 가치가 되고 돈이 되는 사업일까요? 바로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회원이 있기 때문에. 네. 구독자 수가 유튜브의 자산이에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도 이제는 뭐를 자산의 개념으로 담으셔야 되냐면 회원을 자산의 가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내 회원이 몇 명이냐가 곧 여러분들의 자산의 가치다. 네. 꼭 네트워크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제가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구독자 수가 3,000명이거든요. 자, 3,000명인 유튜브와 300만 명의 유튜브 가치가 같을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300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 유튜브가 훨씬 더 비싸요. 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즉, 이제는 개인도 뭐를 구축하는 거에 따라서 회원을 구축하는 거에 따라서 뭘 가져갈 수 있다? 자산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에 팔로워 수, 네, 이런 게 많은 사람들에게 회사가 어떤 기업들은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광고를 해요. 왜?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사장님 결국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회원을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제품을 쓸 회원들, 나와 같이 이 사업을 할 회원들, 네. 그들이 제품을 쓰고 매출을 일으킬 때마다 저는 뭘 가져가요? 소득을 가져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터는 사장님 직업이 아니에요. 한 달 해서 한 달에 얼마 벌고 많은 직업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뭘 만들어가고 있는 거다? 자산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다. 그러면 자산을 만드는 게 사장님 한 달, 두 달 만에 눈 깜빡할 사이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한 달에 1억을 벌어요, 사장님. 그러면 한 달에 1억을 벌려면 얼마짜리 빌딩이 필요할까요? 한국 같은 경우는 못해도 100억짜리 빌딩이 있어야 연에 10억을 버는, 네, 그런 자산가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100억짜리 빌딩을 저거 만드는데 한 달, 두 달, 6개월 만에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 시간을 충분히 쌓았을 때 우리에게 뭐가 돌아온다? 인세소득이 돌아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자산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업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많이 바뀌실 거예요. 네. 저도 지금도 제가 열심히 하는 이유, 네. 제가 회원이 10,000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10,000명이 아니라 100만 명의 회원을 구축하고 싶어요. 네. 왜? 그게 더 가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100만 명을 구축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뭘 해야 될까? 더 열심히 알리고, 더 열심히 많은 분들 도와주고, 우리 사장님들이 잘 되기를 전 진심으로 바라요. 왜? 사장님들이 잘 돼서 미국의 우리 정순 사장님 팀이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0만 명이 되잖아요? 저한테 그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사장님들이 잘 되는 게 곧 제가 잘 되는 거기 때문에 리더들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크릿의 핵심 미션이 뭐예요? 저희의 기업, 이념, 네, 바로 부의 공동체거든요. 이 부의 공동체라는 게 단순히 어떤 뭐 보여주기 식의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회사의 보상 플랜과 그리고 이 회사에서 리더들의 마음가짐, 리더들이 왜 열심히 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왜 부의 공동체라고 얘기했는지가 이해가 되세요. 네, 저는 진심으로 우리 사장님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크릿으로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그게 곧 저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사장님들도 시크릿 사업이 뭐 가만히 있는다고 제품만 쓴다고 돈을 주는 일은 아니에요. 네, 다만 그 어떤 일보다는 쉽게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일은 내 마음가짐에 달렸다. 내가 이거를 100만 원짜리 사업으로 볼 거냐, 100억짜리로 볼 거냐, 내가 이거를 스폰서 사업으로 볼 거냐, 내 사업으로 볼 거냐, 내가 이거를 직업으로 대할 거냐, 자산을 만드는 일로 대할 거냐에 따라서 사업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에게는 팀이 존재한다라는 거. 네, 사장님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네, 스폰서가 있고 여러분들의 팀이 존재하거든요. 비록 우리가 멀리 있어서 사장님들이 직접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저희는 진심으로 사장님들의 성공을 응원하고 있고 매 순간 함께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무엇이라도 그 어떤 거라도 사소한 거라도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저희들에게 어떤 뭔가를 저희가 해드려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정말 주저하지 말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미국에서 우리 팀이 정말
성장하고 성공해서 네, 최고의 팀이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제가 시작한 지가 2014년도에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에 한국은 이미 크라운 로얄이 있었고 크라운이 있었고 저보다 더 많은 성공자가 있었고 그때의 이하리는 회사에서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냥 시크릿 수만 명의 에이전트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 그런데 3년, 5년 시간이 지날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시작했다가 떠나가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시크릿 안에서 가장 큰 팀, 가장 많은 매출을 일으키는 팀이 저의 팀이 됐거든요. 사장님, 언제 시작했는지는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요, 사장님. 네. 그리고 지금 당장의 여러분들의 결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중요한 건 내일, 앞으로, 네. 지금부터 우리 사장님들이 무엇이 되고 싶으신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신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결과를 가지고 사장님들의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장님. 네. 그런 마음으로 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절대 오지 못해요. 네. 저에게 필요한 건 능력 있는 누군가 인맥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요, 열정 있는 사람이 정말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그런 끈기 있는 사람을 원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로 이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시크릿을 너무 좋아해서 이 회사의 제품이 너무 좋아서 이 사업의 매력을 느껴서 나는 이 좋은 사업을 평생 할 거야. 그리고 이 좋은 사업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돈벌이로 시작해서 돈 안 되면 떠나가고 돈 되면 남아있고 하는 그런 류의 사업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한번 나의 인생을 걸어볼 만한 사업,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사장님들이 정말 한번 끈기 있게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앞으로 시크릿 USA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크릿의 주인공이 아마 이 방에 계신 우리 사장님들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때까지 열심히 돕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